수급으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좀 답답한 시장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비추세 구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타이틀을 수급 포인트 비추세 구간을 말씀드렸지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의외로 재미있을 겁니다. 당연히 재밌는데 반면에 거래소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죠. 방향이 도대체 어딘지도 좀 안 보일 정도인데 이럴 때는 아마 차트를 가끔 보시면은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일봉도 있고, 수급 위에 수급도 있고요. 기관 수급, 외국에서 누적이죠. 흐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도 나오는데, 60일 이동평균, 제가 주로 강조드리는 게 이 까만색 선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여드리죠. 그 이유는, 이게 수급 코너지 않습니까? 수급 코너. 60일 이동평균선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수급선으로 불리우죠. 그 이유는 61선 정도의 이런 큰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2011년부터 해서 2012년 올해까지의 흐름인데 보시면은 일봉 보면 지저분한데 60일선 보시면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좋은 장이고요. 자, 변곡이 나와서 내려가죠. 나쁜 장. 좋은 장입니다. 나쁜 장이고요. 좋은 장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 구간이죠. 회색 부분. 자, 보시면은 이건 뭔가 도대체.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장을 보시면은 그 흐름 자체가 애매합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각도와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틀리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 왜 이런 구간이 나오는가. 위쪽에 제가 요인을 좀 적어놨죠. 키프로스도 있고 북한 리스크, 달러 강세, 자, 이런 것들 합쳐서 원달러의 약세를 가져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뱅가드 펀드 교체까지 있습니다. 이건 6월까지 진행이 되죠.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블랙락 ETF에서 물량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주 머리가 아프죠. 자, 이게 위쪽에서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는 쪽도 물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은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죠. 지수가 빠질수록 연기금은 살 수 있는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가장 믿음직한 구원투수가 되겠고, 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조금 잦아들고 있죠. 유출이 2000포인트 아래, 특히나 이제 1950포인트 아래에서는 오히려 드러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외국인 자금 중에서 중국계 자금 2월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중국계 자금, 자, 이런 것들이 받치고 있는 거죠. 해서 우리 시장은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환율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키프로스와 또 북한 이슈, 자, 이게 조기에 만약에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뱅가드 물량이 절반 정도 소진되는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단 하나 제가 또 이 거래소 시장과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추세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답답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할수록 더 터진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는 것 같거든요. 따라 붙고. 그러다 보면 또 꺾이죠. 또 오히려 또 빠질 때 보면은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턱 반등이 나옵니다. 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가 잦으면 잦을수록 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은 그렇게 위험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7거래일째 순매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 가장 특징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는 별 특징이 없죠. 매도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규모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코스닥 시장에 지금 현재 176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과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는 많지만은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사고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거래소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등등에서 매도가 다 나오고요. 매수는 딱히 없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종목을 그 와중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LG 디스플레이, LG화학, 대우인터내셔널, KT, 자, 이런 종목이 보이지만은 그다지 시세를 이끌 만한 건 없고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계속 이어지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는 기관들 수급 동향은 어떻습니까? 받아준다고 말씀드렸죠. 파니까 받아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딱히 큰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 하나 통신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원래 기관들은 모멘텀 플레이 강하니까 통신업종에 대해서 유달리 매도가 나오더라는 것 하나 있고, 나머지 전기전자, 전기가스 등도 매수를 해오는데 매수 종목 오전에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다지 매수하는 종목도 없고 거의 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꾸준히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수 이런 패턴이 이어지면서 크게 뭐 시장 구도에 대한 해석이 새로운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략에도 큰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예,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아마 그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분명히 팩트는 변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코스닥 전략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4년의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과열이 아니다 얘기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한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스닥의 ADR 지표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ADR 지표라는 것은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한 것인데 이게 100을 넘으면은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것이고 100 아래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보시면은 ADR 지표가 100 아래에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지수는 550 고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하락 종목 수는 많아지더라. 이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과열을 스스로 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조금 나쁜 것은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수는 오히려 버티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참고를 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신용 비율과 실적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 비율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죠. 신용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전체 시장에 한 4조 정도의 신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2조가 코스닥에 들어가 있거든요.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 볼 때는 5%의 비중이 넘어서면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10% 가까이 비중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실적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요 신용 비율과 실적만 이상이 없는 코스닥 종목이라 그러면은 그대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으로 시장 풀어봤고요. 김우식의 수급엔타픽 SK증권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